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 연구실 소속 정지수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커리큘럼 러닝에 대한 간단한 개요 및 설명입니다. 최근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NLP 모델은 GPT와 버트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GPT-3, TNLG, 메가트론 등으로 많은 모델들이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훈련 후 바로 테스트 진행하는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ML뿐만 아니라 트랜스퍼 러닝이나 멀티태스크를 한 번에 학습하는 멀티태스크 러닝, 메타 러너가 새로운 러너들을 각자 학습시키는 메타 러닝, 그리고 컨티뉴어 러닝, 액티브 러닝, 커리큘럼 러닝 등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 중 커리큘럼 러닝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입니다. 데이터의 양을 많이 하여 이 많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어그먼티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증강을 하지 않은 결과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질에 대한 겁니다. 노이지한 데이터가 많다면 아무리 양이 많다 해도, 그리고 그것이 증강까지 이루어진 데이터라 해도 모델의 학습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클린 데이터와 노이즈 데이터를 사용을 했을 때 노이즈 데이터가 훨씬 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클린 데이터 250개를 썼을 때와 노이즈 데이터를 500개를 썼을 때 둘의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노이즈 데이터의 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의 양과 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 더 데이터에 대해서 중요한 점으로 논의하는 것은 순서입니다. 모델을 3살짜리 어린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탕은 맛있어, 이런 직관적인 문장이 들어갔을 때는 모델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맞아, 사탕은 맛있지. 하지만 이런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추천 시스템에 대한 논문을 입력을 넣어주면 이 모델은 그게 뭔데 하는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모델도 이런 어린아이처럼 쉬운 문장부터 복잡한 문장까지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개념을 도입한 것이 커리큘럼 러닝입니다. 그래서 작고 쉬운 서브셋부터 점점 어렵고 크게, 그리고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순차적으로 셋을 늘려가며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커리큘럼 러닝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레벨의 커리큘럼 러닝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를 어려움을 측정하고 분류하는 모델이 쉬운 것, 중간 것, 어려운 것, 이렇게 난이도를 분류를 해서 순차적으로 모델의 학습을 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모델 레벨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직접 어려워하는 것, 쉬운 것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웨이트의 형식으로 어려운 걸 넣었을 때 추가적으로 학습을 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 러닝은 복잡성의 판단을
인간이 하느냐 아니면 자동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나누어질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동으로 할 때는 순서의 설정에 따라서 self-paced learning, transfer teacher, RL teacher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predefined 된 인간이 직접 정의한 difficulty measure, 그러니까 어려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요. 쉽게는 단순하게는 센텐스의 길이 혹은 오브젝트 디텍션에 쓰이는 이미지 데이터라면 오브젝트의 개수로 시작을 해서 의존 구문 분석의 트리의 깊이라든지 POS의 엔트로피, 그리고 로스 기반의 여러 가지 점수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predefined와 automatic을 비교를 했을 때 둘의 차이가 무엇이 있냐라고 본다면, predefined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정교한 그런 논리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정교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오토매틱은 훨씬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다이나믹하게 반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토매틱으로 된 커리큘럼 러닝에 대한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셀프-페이스드 러닝입니다. 셀프-페이스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인간의 교육 과정처럼 학생이 무엇을 공부할지, 어떻게, 언제, 얼마나 공부할지를 데이터를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짜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difficulty measure가 트레이닝 스케줄러를 통제하고, 이 스케줄링 된 커리큘럼을 모델이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 하면 보통은 레귤러라이저의,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펑션의 웨이트의 형태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귤러라이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쓰는 로지스틱이나 폴리노미얼 혹은 리니어나 하드 이렇게 단순한 것부터 많이 쓰이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웨이트의 형태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 에폭별로 최적의 순서를 탐색하여 difficulty measure가 커리큘럼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방식은 transfer teacher입니다. transfer teacher의 경우 학생이 선생이 없이 자율학습을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difficulty measure는 이때 선학습을 통해 미리 기초 지식을 학습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스케줄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트레이너가 나 근데 이건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은 더 이제 순서를 수정하여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웨이트를 더 높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모델의 커버리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 모델이 수정을 통해서 난이도를 또 수정을 하기 때문에 훈련 초기에 정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학생의 자율 강화학습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화학습을 통해서 똑같이 앞에서 본 트랜스퍼 티처처럼 외부 데이터가 없이 트랜스퍼 티처처럼 자율적인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선학습이 필요 없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외부 데이터가 없이 이런 자율학습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학생 모델의 자율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 초기에 정확도의 불확실성의 위험이 있다곤 하지만
선학습이 필요 없다라는 것과 셀프 페이스드 러닝만큼 디피컬티 메저가 스트릭하게 하드하게 스케줄링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어서 정확도에 대해서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러한 커리큘럼 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관련 연구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버트를 활용한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과 데이터 셀렉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피컬티 메저를 버트를 활용해서 진행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이런 커리큘럼 러닝을 많이 사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커리큘럼 러닝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가 난이도가 있는지, 데이터의 순서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건지 말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강화학습을 시도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트레이닝 데이터 셀렉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프리디파인드와 다르게 오토매틱에 강화학습을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적용했을 때 선택을 수행하도록 해서 어려운 데이터가 있을 때 보상을 더 많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 선별된 순서를 통해서 선별된 데이터와 선별된 순서를 통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